네, 처장님께 듣겠습니다. 한 달여 전에 그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그 전원합의체에 관여하지 안 않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예, 그래도 저 전화 판결문이니까 살펴는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도 그 판결문을 보면서 요즘 참 법이란 이름으로 어지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이름은 법인데 흉기처럼 쓰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판결이 정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권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 그 유상을 확인해줬다. 그래서 지금은 어지럽지만 사법부가 최후의 판단을 내려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점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 13분의 대법관들께서 전원 일치로 판정을 내려준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저는 이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게 2007년 전이죠. 2015년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결을 7년 만에 지금 다시 바로잡는 거였고, 그 7년에 지연된 정의가 있었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시고 판결의 결과를 입법부에게 책임을 또는 숙제를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사법농단이죠. 우리 이탄희 의원님으로부터 촉발된 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사과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원합의체 들어가지시는 않지만 혹시 이런 구체적인 이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입장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는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이미 긴급조치 구호가 유효한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이제 그걸 보고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또 그 무죄를 근거로 해서 이제 국가배상 판결을 구했는데 그 흐름과는 다르게 2015년 양승태 원장 시절의 대법원 판결,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 그 긴조 구호가 유언이라고 하면서도 국가는 정치적 책임만 질 뿐 전체 국민에게 정치권 책임만 질 뿐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게 이제 사법거래다, 재판거래다, 이런 이름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 공수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저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공수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500억 원 가량을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양승태 원장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면담 뒤에 이른바 이제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이게 공소까지 갔습니다. 기소까지 갔습니다. 아직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네. 왜 이렇게 오래 끌죠? 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지만 증거조사가 양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지금 돌아가신 백기환, 이ህ로, 이범영 이런 분들이 생전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연된 것도 지연된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패소한 분들, 이미 확정이 돼버린 패소해서 확정이 돼버린 분들은 이게 지금 판례 변경이라고 해서 그 재심을 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해줄 방법을 하려면 입법적인 것밖에 없는데 혹시 그 권선일 판결로 인해서 패소가 확정된 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파악을 하신 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패소가 저희 방이 시민단체하고 좀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가 지금 194분이시고 재판을 그냥 중단시켜서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178건입니다. 178건은 이제 그래도 구제가 될 텐데 194건에 대해서는 4명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입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재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재심 특례법을 만든다면 그 대법원에서 입장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입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 네. 처장님 개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은 어쨌든 종전 판결에도 나름대로 고민은 전 있었다고 보인 거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선례가 변경됐다고 한다면 변경된 판결이 법리적으로야 소급표는 없지만 194명과 178명을 질적으로 차별할 사정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법원 입장에서 이 어떻게 할 도리는 지금으로서는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송구하나 국회에서 다양한 어떤 입법 정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 판결문에도 여러 가지 보충 의견이나 그런 의견에서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과제는 저희 국회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된 이후에 그 특례법을 가지고 법원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속한 재판을 하는 권리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